네, 고1 31번 빈칸 추론 유형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에 단어를 넣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뭔가 키워드가 된다거나 핵심적인 주제 역할을 할 거예요. 아무 단어나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overwhelmed, 주석 단어 봅니다. 압도된. streamline, 간소화하다. 여기서 streamlin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선형이라는 뜻 있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매끈하게 생겼죠. 또 이 모습을 본뜬 게 우리 비행기, 공기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매끈하게 생겼죠. 즉, 매끈하다라는 것은 뭔가 불필요한 거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흐르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유선형으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스트림라인 자체가 그래서 뗄 것 떼고 간소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돕는답니다. 일단 도와준다라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와주냐면 모두가 목적어인 모두가 보는 걸 도와주죠. What they have.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리고 또 뭘 도와줘요? Use what they own.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또 사용하는 걸 도와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도와준대요. 그럼 일단은 뭔가를 좋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구나.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이제 help라는 동사의 형태예요. 오형식에서 이 원형 부정사를 데리고 왔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have나 own이나 그게 그거야. 둘 다 가진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나한테 뭐가 있지? 일단 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걸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There's too much to see.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경우에 여기 이제 부사절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Too much to step over. step over. 뭔가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too much to input인데 to가 생략됐네요. 입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나 하는 경우에 까지 부사절. 그럼 주인공 누구는 주인공인 어린이들은요. have a hard time. 뭐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요? 선택을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have a hard time, ing 이 형태도 봐주시고 그럼 당연하지.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자 봐야 될 것도 있고 그죠? 또 뭔가 거쳐야 될 단계들도 많고 또 입력해야 될 것도 많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선택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A 아니면 B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 뇌가 엄청 과부하를 느낀다는, 부담스러워한다는.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streamlining a play space. 놀이 공간을 streamlining. 간소화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럼 놀이 공간은 왜 나온 거예요? kids와 어울리는 공간이죠? 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간소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할 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이 상태를 갖다가 간소화시키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됐죠? 요런 뉘앙스로 지금 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녀가 뭐 하길 바랄 거예요? 굉장히 영감을 받고 또 상상력을 발휘하길 바라겠죠. 이 방 안에서. 이 방이라는 거는 앞에서 나온 플레이 스페이스가 될 것이고 뭐가 아니라 indecision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overcome은 PP형입니다. come, came, come. 그래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indecision. decision은 결정인데 부정접두어가 붙었어요. 이거는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indecisive하다,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indecision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놀이 공간에서 충분히 영감도 받고 상상력도 발휘하길 바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간소화시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의미랑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런 간소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플러스적인 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정말 아닌 것들을 제해 보세요. invitation, 초대해요? 뭔가 더 하는 거죠. collection, 모아요? 뭔가 더 하는 거죠. 이미 복잡한 상태에 뭔가를 계속 더 하는 거죠. possession, 소유하는 거요? 이것도 뭔가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 남아있는 두 가지를 봤는데, cooperation, 뜻은 플러스적인 게 맞아. 협력하는 거. 그런데 내용이 지금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것으로의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와 관련된 단어는 revision이 훨씬 더, 그죠? 적합하겠죠. 그래서 revision 하게 되면 개정이라던가 수정, 바꾸는 거, 그런 뜻입니다. 복잡한 상태에서 이 단순화된, 간소화된 상태로 바꾸는 거, 이런 변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 1번이고, 나머지 윗부분을 볼게요. 자, just like, 뭐와 마찬가지로 how other rooms in your home,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다른 방들이 can cause anxiety,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When filled with too much stuff, 너무 많은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래서 물건들로 채워진 상태니까 이 뒤에 있는 분사 구문은 PP, 과거 분사로 되어 있다는 거 체크. The same is true for kids.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그 놀이공간이 여기 또 나오죠. 아이들과 관련한 공간. 이 놀이공간이 houses every single toy. 모든 장난감을 다 수용한다면 house, 수용하다. 근데 어떤 장난감? has ever been purchased for them since birth. 태어난 이후부터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줄곧 구매되어 온 그러한 모든 장난감을 다 수용한다면, 그러니까 그 장난감, 놀이공간 안에 그냥 그동안 사준 장난감들로 꽉꽉 차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즉 아이들은 뭐 할 수 없을 거다? may not be 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but they can feel overwhelmed. 이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압도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너무 많은 물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또 압도되어 버린다는 거죠. 딱 놀이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많아. 뭐부터 하고 놀아야 되지? This reminds us. 자, 이것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하다. 여성들이 그들의 옷장을 보는 방법을 떠올리게 하죠. Packed full of clothes.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장을 보는 걸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옷장을 보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look과 think가 지금 병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수정, 뭔가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보고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핵심은 뭔가가 아노미스러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에서 이 streamline, 간소화하는 것으로서의 변화, 이동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어 revision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학년의 31번 빈칸 추론 유형도 역시나 단어가 들어갑니다. 뒤에 동사가 연결돼서 나오죠. 앞에 however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쭉 보면 주석 단어가 없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거 다 필수 단어. 자, however 하고 역접이 나왔으니까 굳이 앞부분 보지 않고 뒤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앞내용이 뭐가 나왔던지 간에 그 뒤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can sometimes disrupt this understanding. 때때로 이러한 이해를 disrupt, 방해를 해요. 또는 적어도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해를 방해를 하든지 적어도 표현을 방해하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를 방해하는 거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게 오는 거구나. 즉 그것은요. 뭐뭐일지라도 아이가 알고 있을지라도 뭐를? That monsters are not real. 괴물이 진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요게 양보의 부사절이죠. The thought of a monster under a bed. 침대 아래에 있는 그 괴물에 대한 생각이 might be enough.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충분해요? To make a child refuse to go into his room. 아이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언제? 밤에. 몬스터 주식회사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refuse, 사역동사죠. 아이가 거부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 내용을 보시면 쌤 여기까지 보고서 느낌은 왔어. 그러니까 뭔가를 방해하는데 몬스터가 실제가 아닌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왠지 밤에 내 방에 돌아가기는 싫어. 여기에 뭐가 이해라는 걸 방해한 걸까? 뒤에 사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조금 더 읽으면 분명해지긴 해요. 좀 더 읽어볼까요? Indeed, 실제로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대니아를요. 즉, 아이들이 have a more difficult time ing, have time ing. 자, 뭐뭐 하느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들의 이해를 보이는데 좀 더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이해? Of the causal relations. cause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뭐의 인과관계? Between A and B. 즉 상상과 현실 사이의 인과관계.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즉 이해를 잘 못해. 언제? 얘네들이 질문을 받았어. 뭐 하라고? pretend 하라고. 척하라고. 실제로는 아닌데 척하라고. 가장하라고. 또는 imagine 또는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뭐를? scary things. 무서운 것을. 아, scary란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더 확실해지죠? 이를테면 like monsters. 괴물과 같은. 그럼 조금 더 볼까요?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이 preschool children은 이제 미취학 아동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얘네들한테 보여준 거죠. 뭘요? 빈 상자를요. 그리고 뭐 했어요?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뭐 하라고? 그 안에 있는 몬스터를 상상하라고. were shown, 그다음에 were asked.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지게 된 거고 이 아이들에게 요청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수동태 문장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발번역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국어는 수동태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적어를 주어로 놓고 능동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즉,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빈 상자를 보여주고 그 안에 몬스터를 상상하라고 요청했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동의는 했어요. 상자가 비어 있다는 걸. 자, 하지만 걔네들이 뭐 했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여기도 수동이죠? were left. 혼자 남겨졌을 때 상자랑 같이 그때 콤마가 빠졌어. They exhibited. 그들은 보였다. 뭘 보였어요? Fear와 avoidance. 피하는 거, 회피. of it. 이때 it이라는 건 상자가 되겠죠? 그 상자에 대한 공포, 그리고 회피 이런 것을 보였더라. 그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이해를 방해하고 표현을 방해한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그것. 정답 1번 emotion이 되겠죠? 실제로 이 부분만 읽으면 감이 와요. 뭐 얘기 나올 때부터 몬스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침대 밑에 있는 그 몬스터가 방에 돌아가는 걸 두렵게 만드는 요 상황에서 이미 답이 나오죠. 아, 공포라는 감정이 개입이 되면 뭔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구나. 마이너스적인 거.
이 단어 자체만 보고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지만 이 글 안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두려운 감정 이런 거요. 자, 앞문장 볼게요. 연구는 보여주죠. that 이하를요. 3세 무렵의 아이들이 뭐 한다는 것을 이해한대요. 뭐를? Imaginary objects. 상상 속의 대상이 do not come to life.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해한다는 걸 보여줘요. 3살 정도만 돼도 상상 속의 물건은 살아있는 게 아니지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This is especially clear. 이거는 특히나 명백한데요. With respect to 뭐랑 관련해서 일상의 어떤 물체, 물건, 대상들과 관련해서 더 명확한데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 자, 아이들이 뭐를 알아요? Even though 자, that 한 다음에 즉 know that 명사절 다음에 다시 부사절이 나오죠. 이런 구조는 흔합니다. 자, 비록 모일지라도 그들이 펜스를 상상해요. 빈 상자에서. 빈 상자 속에 있는 연필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까지가 이제 양보의 부사절. 그럼 이때 진짜 뒤에 주절이 나오니까 요게 대절에 걸리는 거예요. 주동, 대 뒤에 주동. 그 상자는 여전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읽었던 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해를 방해하고 또는 최소한 이것을 표현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원래 알아. 이거는 상상일 뿐이야. 이거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지 않아. 실제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상상 속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 근데 무언가는 이 과정을 방해해. 그게 바로 뭐였어요? 감정. 특별히 말하자면 좀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라던가 공포 그런 게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3학년 31번 빈칸 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안 나와? 끝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또 역시 단어를 넣는 유형이죠. 주석 단어는 따로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일단은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 있는 문장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professional art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업적인 예술. 자, then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제 결론 지어주는 역할? 그때 이 직업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inherently,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떠어떠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 관한 거다? 직업적인 예술에 관한 거구나. 됐죠? 그럼 조금만 올라가서 그 앞문장을 먼저 보자고요. In Western culture, 이 부분. 이 서구 문화권에서 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것이 뭔데? to 이하가 불가능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separate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separate의 짝꿍 찾으세요. separate A from B. 직업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직업과 상업성을 따로 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그리고 그래서라고 했으니까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아티스트도 정당화됩니다. 예술가도 정당화돼요. legitimize 정당화하다. 근데 정당화되는 거니까 PP형. 뭐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정당화된답니다. 뭐 하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직업과 상업을 따로 떼서 보지 않는데 이게 예술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술가도 돈 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적인 예술은 태생적으로 어때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윗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직업적이라는 말이 프로페셔널에 들어갔어요. 그쵸? 직업적인 예술. 이게 태생적으로 어떻다? 두 번째는 커머셜이란 단어와 호응이 돼야 돼요. 돈이 되고 상업적이고 이런 것들. 그럼 그런 단어 뭐가 있어요? 정답 5번이죠. capitalist. 자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예술과 상업성 이런 것의 관계에 대한 글인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부터 접근을 했다면 읽느라 많이 지쳤을 수도 있겠다. 의외로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머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art without commerce.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 이런 말이 있나 봐. 따옴표. 자, 이러한 말은 콤마니까 여기 삽입절이 있죠? 이제 분사구니까 삽입구. 괄호를 묶을게요. Spoken with much authority. 아주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spoken to인 거예요.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시니어 파인 아트 메이저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인데, 자, 이때 시니어는 졸업생입니다. 파인 아트 메이저는 순수 미술 전공생들이죠. 그러니까 순수 미술을 전공한 이 졸업생들에게는 꽤나 권위를 가지고 이 활용이 되는 이러한 말들이 앞문장이 are the kind 어떠한 종류더라. those 어떤 사람 who create art까지가 또 이 안에서 수식어절이죠. 즉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 are unable to ignore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즉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말이야. 상업성이 없으면 그것은 취미에 불과하다. 이런 문장이 오케이. 그것들은 무시할 수 없어. 무시할 수 없는데 뭐를?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사야. 여기는 who는 주격이겠죠. 이런 건 이제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we worry about this idea.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걱정해요. 염려해요. 어떤 생각? that 한 다음에 또 if절, 부사절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are not engaged in commerce.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then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if you are not professional 우리가 직업적이 아니라면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 질문, 이러한 생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염려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예술, by its very nature, 그 자체의 어떤 본성에 따라, 천성에 따라, 뭐 특성에 따라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quantified는 이제 수량화하는 건데 BPP니까 수량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량화 될 수 없거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가 되겠네요. And yet 그러나 하지만이에요. Writer measures pages and words. 작가들은 페이지와 단어 수를 측정하죠. 또 이런 시각 예술가들은 measure canvases completed. 완성된 캔버스를 측정하죠. 그러니까 캔버스의 수를 세죠. 이런 말이에요. 뭐 하는 노력 일환으로 생산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에서 이 모든 완성된 캔버스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뭘 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충동. 그러니까 작가들은 페이지 수, 원고지 수를 세고 이 시각 예술가들은 자기가 작업을 한 완성된 캔버스를 세고 됐죠? 이 모든 건 프로덕티브하기 위한 거고 또 창조하고 만드는 창작하는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창작하는 충동을 정당화한다라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 만약 생산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굳이 작품을 셀 필요가 있을까? 그치? 내가 오늘 얼마나 썼지? 내가 오늘 얼마나 그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개념인데 예술 그 자체를 creating 만들어내는 개념은요. is seen이니까 보여진다는 거죠. 뭐로 보여져요?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어떤 낭만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indefensible, 방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 실제로 이런 말들은 그냥 제끼는 게 좋습니다. 이해 안 가면 그냥 넘어가. 물론 one can engage in art. 자, 어떤 사람이 예술에 종사할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it better be for money.
그게 돈을 위한 것이면 더 better,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유일한 지표라는 거예요? 성공의 유일한 지표란 money, 돈. 돈이 성공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아. 돈을 위한 것이면 더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하지만 그러나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왔네. 의문문이겠네요.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교수의 선언인가요? 그럼 갑자기 이 교수의 선언이라는 게 뭐지? 앞에서 교수가 등장한 적이 없는데 그 선언에 해당하는 건 뭘까? 저기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문장 있죠? 요 문장. 순수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꽤나 권위 있게 사용되는 그 문장. 이게 교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술, 즉 상업성이 없는 예술은 취미야. 다시 말해서 직업이 되려면 상업성이 있어야 돼 라는 것과 똑같죠. 상업성이 있어야 비로소 직업이야. 오케이? 자, 그 문장을 빌어서 여기서 Professor's Declaration이라고 한 거예요. 그 교수의 선언. 이것이 단지 이 나이든 토커가 뭘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무슨 타이틀? 교수라는 타이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나이든 토커가, 화자가 mindlessly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냐 이 말입니다. 문화적인 규범이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근데 이 문화적 규범과 기대는 뭐냐면 사실상 그에게 헤드 레이블드니까 이거 시제 조심하세요. 헤드 PP. 쌤 대각원 나오면 잘 보라고 했죠? 그를 뭐로써 레이블 시켜준 거야? 성공적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죠? 그가 성공적이라고 명명해준, 이름 붙여준 그러한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단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다라는 건 이 말을 그럼 괜히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라벨링 되는, 딱지가 붙는, 그렇게 해석되고 명명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런 규범과 그런 기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다라는 거는 별 뜻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이지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땐 잽싸게 넘어가요. 그 뒷문장이 훨씬 더 명료하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왜 대과거가 쓰였을까? 대과거는 아무 때나 쓰지 않는다. 기준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이 교수라는 사람을 성공적이라고 라벨 붙인, 이름 붙인, 명명한 그것은 뭐보다 더 먼저인 거예요? 이 교수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보다 더 이전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헤드피피를 쓴 겁니다. 시점이 과거인데 그것보다 이 사람이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이야 라고 이렇게 명명된 시점. 그게 더 먼저야.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말을 했겠지. 즉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난 다음에야 말을 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권위가 생긴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썩 글의 흐름상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좀 혼동을 줬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끝에만 보고 푸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 됐죠? 3학년 여기까지